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전기연구원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대량 생산 기술 중소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여정에 한 발자국 더 한국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치법을 사용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던 한국전기연구원이 이제 이 기술을 국내 중소업체에 기술 이전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의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한국전기연구원 전해질 대량 생산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 25일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이전 대상 기업은 국내 전기전자 재료 분야 및 리튬이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전문 업체인 대주전자 재료 주식회사입니다. 대주전자는 전기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해서 내년까지 제2공장 부지에 파일럿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등 고체 전해질 양산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전고체 전지용 리튬 금속 음극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실리콘 소재를 개발을 해서 2025년 이후 본격화될 전고체 전지 시장을 선도하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에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주전자 재료는 이번에 이전받은 고체 전해질 기술과 함께 지난 9월달 수주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과제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용 리튬 금속 음극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실리콘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튬 금속 자체를 말하자면 음극재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금속을 실리콘 소재로 바꾼다라는 것은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국내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한 회사는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주전자 재료에 이번에 그 기술을 전수해줬던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에 주로 쓰였던 음극재 소재인 흑연에 실리콘을 일부 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면서 성능을 더 높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기존 흑연으로만 이루어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를 최고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효율은 더욱더 증가하면서 가격은 더욱더 저렴한 이러한 음극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죠. 대주전자 재료는 지난 2019년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 13일 날 LG화학이 핵심 투자처 중 참여 중인 배터리 펀드가 대주전자 재료에 799억 원을 투자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자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소부장 사업도 지원을 받고 여기에 기술 지원까지 받게 되면서 완전하게 이 분야에 거의 최고봉에 올라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는 거죠. 대주전자 재료는 투자를 확대해서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을 올해 월 400톤에서 내년에 그 2.5배인 월 1000톤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좋은 대주전자 재료에 이제 한국전기기술원이 개발한 전해질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전해줬는데 그 대량 생산은 언제쯤 될 것이냐. 지금 2025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의의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전기연구원이 대주전자 재료에 이전한 기술은 고가의 황화 리튬을 사용하지 않고 공치법이라고 불리는 간단한 용액 합성 과정을 거쳐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죠. 한국전기기술원은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과연 어느 회사에 이 기술을 전해줄까라고 봤는데 결국은 대주전자 재료에 지금 이 기술을 전해준 거죠. 이렇듯 전고체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자,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예요.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하고는 좀 다르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3원계 배터리가 아닌 2원계 배터리, 리튬과 인산철을 만나서 이 단가는 낮추지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물론 지금 셀투팩
그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의 고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불이 한번 나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그 막을 형성하고, 전해질 막을 형성하면서 이게 액체로 되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면 불이 바로 나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 전해질이죠. 여기 전해질입니다. 이쪽이 전해질인데, 이 전해질 자체를 고체로 만들어요.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드는 차세대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가운데 분리막이 있어서 이 음극과 양극이 이동하는 것을, 전자만 이동하지 이것을 맞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분리막 형태를 만드는, 고체를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를 그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화 가능성이 0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3원계 또는 4원계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거의 불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화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화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죠. 가격이 비싸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죠. 물론 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불연성인 고체를 사용해서 화재 위험이 없으나, 지금 화재 위험이 없고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에너지 용량을 높이는 물질을 채울 수 있어서 성능조차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배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전기연구원이 연구한 분야는 전고체 전지의 핵심인 고체 전해질,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황화물, 설파이드라고 하는 계열의 고체 전해질이라는 것이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높고 연성이 커서 극판 및 분리막 제조가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 원료인 황화 리튬 가격이 비싸고 다른 원료와의 혼합 공정에 높은 에너지가 드는 볼밀법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볼밀법이라는 것은 이 안에 볼을 넣어놓고 서로 때려가면서 이 융합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결과물도 소량 생산에 그칠 뿐만 아니라 100g당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를 정도로 아주 고가라는 거죠. 황화물을 여기서 추출을 해내는데, 원하는 황화물을 추출을 해내는데 이 자체가 100g당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전기연구원의 하윤철 박사팀은 값비싼 황화 리튬에 사용하지 않고, 특히 리튬이죠. 리튬 자체가 원래 비싸요. 황화물 플러스 리튬이기 때문에 황화 리튬을 가장 크게 썼던 이유는 분리 자체가 좀 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은 다른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 때문에 황화 리튬을 썼는데, 이 값비싼 황화 리튬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번에 용액 합성인 원팟 과정으로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이때 사용한 방법이 공진법입니다. 공진법이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온들을 수용액 혹은 비수용액에서 동시에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리튬 이온 전지용 양극 소재를 대량 생산하는 산업 현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진법을 지금 많이 사용해서 리튬 이온을 많이 빼내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공진법을 다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KRI 연구팀은 지속적인 연구 끝에 리튬과 황, 인, 할로겐 원소 등을 공침시키는 공정 개발을 성공을 했으며, 기존의 황화 리튬을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고체 전해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황화물을 지금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 추출하는 자체가 황화 리튬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황화 리튬을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그 퍼센티지의 고체 전해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방법을 통해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고가의 원료가 사용하지 않는 공침법이라는 간단한 과정으로 전고체 전지의 핵심인 고체 전해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순수 원료비만 한번 따져보면 기존의 황화 리튬을 사용한 제조 방식보다 약 15배 저렴한 방식이고, 여기에 볼밀법과 같은 고에너지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금 이 제조 방식이 한 17배, 18배, 한 20배 가까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님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관건인 고체 전해질의 저가격, 대량 생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하면서 기술 이전을 통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전기기술연구원의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난제로 알려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개발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가격의 단가를 낮추면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고 이제 코발트 프리까지 나가게 되면 이 가격 측면에서 보면 지금 LFP 배터리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에너지 밀도까지 생각하고 가는 거리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전기기술원이 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하고 넘겨주고, 이 중소기업이 다시 이 분야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토를 만들고, 또한 한국 배터리 발전에 더욱더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